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3가지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기간 분산, 수령자 분산,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 분산 전략입니다. 특정 연도에 이 이자와 배당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보다 연도를 좀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에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이 되죠. 이 기준금액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다음 해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 1,500만 원의 금융소득을 다음 해에 받는다면 당해년도에는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이니까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예시된 표와 같이 이 금융소득에 따른 귀속 시기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의 경우 중도 해지를 해서 목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 시기는 바로 중도 해지일이죠. 당해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두렵다면 다음 해에 해약해서 목돈으로 수령해서 분산시키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령자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금 수령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명으로 분산하여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3천만 원이 나에게 발생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한테 1,500만 원을 분산하게 되면 나도 1,500만 원의 금융소득만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산하게 되면 결국은 분리과세만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차명예금, 차명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세 문제를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절세 전략은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을 적게 내는 분리과세 금융상품,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 세액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건데요. 이 그림처럼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죠. 상품들 중에서 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경우 직전 연도의 금융소득이 종합소득과세에 해당이 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형저축이나 소장펀드는 소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가입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2020년 기준으로 새롭게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대표적인 몇 가지 절세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금융상품은 브라질 국채입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일반 채권과 다르게 이자, 환차익, 매매차익 모두 비과세됩니다. 브라질과의 조세조약에 따라서 브라질 정부나 중앙은행 등에서 발행되는 채권 등의 이자 소득은 이 브라질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된 이 거주자의 소득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향후 브라질 세법이 개정될 경우 브라질 국채에서 이자 소득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공모 리츠와 공모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공모 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공모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인 펀드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공모 리츠는 이 보유 시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매매 시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죠. 공모 부동산 펀드는 보유하거나 매매 시에 배당 소득이 과세가 되는데요. 2020년부터 투자액 5천만 원의 한도로 얻은 배당 소득에 한해서는 9%로 분리과세됩니다. 결국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년 이내 매도 및 환매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절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말하는데요. 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과 그리고 퇴직할 때 받는 이 퇴직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받는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개설을 해서 받게 되는 거죠.
연금저축과 IRP는 여러분들이 납부한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연간 소득 구간에 따라서 표와 같이 납입액의 12% 또는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저축과 IRP의 합산 한도는 최대 700만 원입니다. 만약에 50세 이상이라면 2020년부터 2022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세가 202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운영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 인출시까지 연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IRP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소득세가 이연됩니다. 반면에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가 발생하면 매년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세금이 과중되겠죠. 이렇게 과세 시점이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 계좌에 입금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깎아줍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죠. 수령연차가 10년 초과했을 때에는 60%로 더욱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영수익에서 16.5%의 기타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3에서 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죠. 단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상품은 바로 장기저축성 보험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비과세에 해당이 되죠. 비과세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자소득 6천만 원에서 사업소득 과세 표준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을 가입했다면 이자소득 6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14%로 분리과세됩니다. 초과분 4천만 원의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1억 3천만 원이 합산돼서 종합소득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되죠. 반면에 이자소득 6천만 원이 모두 비과세 상품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비과세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해서 세금을 1,914만 원이나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과세 보험 상품으로 인해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서 이 종합소득 세율도 더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장기저축성 보험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납입하는 일시납의 경우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적립식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다른 조건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보험료는 균등하게 납입되어야 하고요. 미리 돈을 납입할 수 있는 선납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월 납입액 금액의 제한이 아쉽긴 하지만 월 적립식 종신보험의 경우 이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에 비해서 초기 위험보험료의 차감이 많기 때문에 환급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한도 제한이 없다는 점과 오랜 기간 거치하게 된다면 이 종신보험일지라도 저축성보험 못지않은 환급률로 종신보험도 절세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세 이후에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단, 사망 시에 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되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이 연금 계약을 상속해주거나
이자를 연금으로 받고 원금을 목돈으로 상속하는 상속형 연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죠. 여러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 세금 폭탄을 직격으로 막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간분산, 수령자분산, 절세금융상품의 활용을 통해서 이 세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세금융상품의 경우 이 요건들이 있죠. 그 요건들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